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난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살았다. 젊었을 때부터 씩씩하고 부지런한 성격이었던 그는 남편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모든 힘을 다해 자식 둘을 키우는데 몰두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거의 없었다. 아침이면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고 밤이면 쓸쓸한 침실이 더욱 공허하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영희는 내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 하는 책임감으로 버텼고 결국 자식들은 무탈히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 영희는 자신의 작은 집과 예금 통장을 정리해가며 나름대로 소박한 노후 계획을 세웠다. 집안 거실 한 구석에 시집 장가간 자식들의 결혼 사진을 올려두고 이를 바라보며 안도하기도 했다. 마음 한편에선 이젠 조금씩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라고 여겼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가족과 사별한 이후 찾아온 기나긴 외로움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동네 마트나 시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가끔 지역 노인회관 행사에도 가보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텅 빈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식탁에 놓인 밥 한 그릇, 차가워진 국소, 텅 빈 소파가 또 혼자구나 하고 말해주는 듯 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바쁘다. 영희는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설마 내가 병이라도 나면 달려와 줄까 하는 걱정이 마음 깊숙이 솟아오르곤 했다. 전화 한 통화, 방문 한 번이 점점 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가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얼굴을 보긴 했지만 엄마 괜찮아? 하는 짧은 인사 뒤로는 각자 할 일이 많은 듯 뿔뿔이 흩어졌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어도 영희는 자식들 사정도 있을 테니 하며 꾹 참곤 했다. 허전함을 달래는 방법은 텔레비전을 오래 켜두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송이나 드라마를 틀어놓으면 그나마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덜 외로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과거에 속해 있던 친목 모임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다. 모임 인원들이 여럿이긴 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 바로 박성진 할아버지였다. 성진은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각자 결혼 생활을 하느라 혹은 서로 다른 지역에 머물던 탓에 연이 이어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호감 정도가 있었다. 젊었을 때 성진은 어느 봉사단체 활동에 몸담고 있었고 영희는 그때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씨를 미덥게 여겼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서로 배우자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 이제 둘 다 황혼기에 접어들어 배우자를 잃은 상태로 다시 마주 앉게 되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서로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과 머리칼의 색은 달라졌지만 말투나 표정에서 묻어나는 따뜻함과 배려심은 그대로였다. 성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 습관이 있었고 영희 역시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이 끝난 후 둘은 서로 마음이 맞아 추가로 차를 한 잔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춘 시절엔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도 두근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설렜다. 막연히 나이가 들면 연애는 사치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왔던 영희에게는 커다란 변화였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두 사람은 데이트 비슷한 만남을 이어갔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둘 다 좋아하는 음악회에 함께 가기도 했다.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 앉아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성진은 해외 봉사를 몇 차례 다녀온 경험을 말해주며 그의 따뜻한 인류애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자랑 삼아 털어놓았다. 영희는 그 얘기를 들으며 이렇게 착한 분이라면 남은 노년을 함께 보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성진 역시 영희가 굳세지만 여린 마음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희님 곁에서 내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다 하는 진심을 키워나갔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두 사람은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로 길고 긴 외로움을 맛본 터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했다. 함께 살면서 노년의 외로움을 덜고 서로 병이 생기면 돌봐주자는 약속이 오가자 영희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랜만에 환한 빛이 비치는 느낌이 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영희는 마음을 굳혀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영희가 아들 철수와 딸 미영에게 내가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털어놓았을 때 예상은 했지만 반응은 한층 더 격렬했다. 처음에는 논란 기색이 역력하더니 곧바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두 자식은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철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제 와서 재혼이라니요.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재산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결혼을 해요. 혹시 그 남자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어쩌려고요. 영희는 속이 상했지만 차분히 설명하려 했다. 성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알았어. 재산에 관심 없다고 여러 번 말했고 또 내가 볼 때는 진실한 분이야.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엄마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딸 미영도 한술 더 떴다.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르신들끼리 동거처럼 지내는 건 이해해도 굳이 혼인신고까지 한다니 말이 돼요? 주변 사람이 다 수군대고 이상하게 볼 거라고요. 친척들도 난리 칠 거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정말 싫어요. 영희는 미영의 말을 들으며 자식들이 정말 내 행복보다는 세상의 시선과 재산 문제를 더 걱정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복잡했다. 자식들의 반대는 겉으로는 엄마를 걱정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속 문제와 관련이 깊었다. 특히 철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혹시 그 남자가 다 가져가면 우리 형편은 어쩌나라는 불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영희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다. 그렇게 재산만 걱정하다니. 내가 내 돈 내 재산으로 사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얽힌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나 우선 자식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싶어 대화를 이어나갔다. 반대 수위 친척 주변까지 가세. 영희가 거듭해서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니 재혼을 막지 말라고 말해도 자식들의 반대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철수와 미영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재혼을 한대. 이거 말려야 할 일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일부 친척들은 그 나이에 결혼이 웬 말이냐. 괜히 그 남자 정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여보내면 사기당하는 것 아니냐며 입을 모았다. 영희는 한 번도 이런 친척들의 간섭을 즐기지 않았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등 떠밀리는 상황이 되니 더욱 괴롭고 불편했다. 동네 이웃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과하게 호기심을 드러냈다. 할머니가 말년에 갑자기 정신이 꽃밭이 되신 거 아냐라는 식으로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왔다. 영희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정말 그렇게 욕먹을 일이란 말인가. 나도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꾸려보려는 건데 하고 억울함이 치밀었다. 예전부터 주위 시선 때문에 다시 남자 사람을 만나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결심하자니 또다시 그런 부정적 반응에 시달려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럼에도 영희는 의연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래,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한 번쯤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자 하고 다짐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서 쏟아지는 불신과 무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야유 섞인 시선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편 이 상황을 전해들은 성진 할아버지는 몹시 착잡해했다. 영희에게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다그치지 않았지만 그녀가 겪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성진은 차분히 영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신이 자녀들을 설득해보겠노라 제안했다. 내가 직접 가서 진심을 보여줄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영희님의 재산에 손대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며칠 뒤 성진은 시간을 내어 철수와 미영을 각각 따로 만났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상당히 경계했지만 성진은 조곤조곤 자기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온 봉사활동,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님의 재산은 절대 제 것이 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돈 문제를 물으신다면 저는 이미 제 몫의 노후 대비는 해두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철수와 미영은 그의 말에 살짝 누그러졌지만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다. 철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 엄마가 목숨처럼 아끼던 재산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진은 그저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모든 건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영도 속내를 드러냈다.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긴 해요. 근데 이미 적지 않은 나이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그리고 시선도 시선이고요. 식이라도 올리면 난리일 거고 친척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면 주변이 뭐라 해도 그 길을 택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성진과의 대화를 통해 철수와 미영이 조금은 유해진 것 같았으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심한 방법으로 재혼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건 하나는 철수가 주도했다. 철수는 어느 날 영희를 찾아와 엄마 그렇게 결혼을 꼭 하시겠다면 재산 명의를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겨놓고 하세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영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내가 평생 번 돈을 왜 내 명의로 옮겨? 그건 말도 안 돼. 철수는 그러면 엄마가 혹시라도 저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속아서 재산을 넘기게 될까봐 그래요라고 변명을 했지만 영희는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엄마 정말 속상하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겠네. 다른 한 사건은 미영의 교묘한 방해였다. 영희와 성진이 예식장 예약을 알아보고 있던 시점에 미영이 그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시도했던 것이다. 영희가 이 사실을 알아챈 건 예식장 직원이 정말 취소하는 게 맞느냐 따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전화를 주셨다고 알려준 덕이었다. 영희는 곧장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도대체 왜 이러니? 이 결혼은 엄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야. 미영은 뒤늦게 엄마 그냥 걱정돼서 그랬다.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라고 둘러댔지만 영희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결혼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내가 왜 사니? 넌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갈등은 점점 격해졌다. 더욱이 영희가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살짝 다치자 철수와 미영은 결혼만 포기하면 우리가 엄마를 잘 돌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남겼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정말 내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다. 엄마가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해주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결혼을 포기하라니. 내가 독하게라도 살아야겠다. 영희는 머릿속에 꼭 재혼을 성사시켜야지. 아니, 결혼을 넘어 이제는 나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성진은 무엇보다 영희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곧장 법무사를 찾아가 결혼 전에 재산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서류를 준비했다. 한 장 한 장 작성하고 공증받는 과정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영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결코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자녀분들의 의심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며칠 뒤 성진은 준비한 공증 서류를 들고 영희의 집을 찾았고 자식들을 불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필 서명을 했다. 그 문서에는 성진이 결혼 후에도 영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혹여 제3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경우 전부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철수와 미영은 그 서류를 대충 읽어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마음속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재산 문제로 갈등할 여지는 대폭 줄어든 셈이었다. 영희는 서류를 지켜보며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성진 씨, 내가 이런 서류까지 준비하게 해서 미안해요. 성진은 오히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면 다행이지요라고 답했다. 자식들은 한술 더 떠 그럼에도 그 남자를 어찌 믿느냐고 중얼거렸지만 공증 서류를 본 여러 친척들은 그 정도면 박성진 할아버지가 진심인 것 같긴 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간의 시선과 그 나이에 웬 결혼? 이라는 편견은 남아있었다. 영희와 성진은 결국 작지만 정성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했다. 대규모 잔치를 벌일 생각은 없었고 예배당이나 조촐한 예식장에서 꼭 필요한 친지와 가까운 지인만 불러서 간소하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 드레스나 예복도 과하게 꾸미지 않고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서로를 맞이하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영희는 방 한구석에 놓인 드레스를 매만지며 긴장과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이 나이에 신부가 되다니 하는 생각에 스스로 웃음이 났다. 거울 앞에 서서 간단히 화장을 하니 나이 든 얼굴에 새로운 생기가 도는 듯 했다. 그래,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는 용기가 솟았다. 하지만 식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 친척들이 아들 철수와 딸 미영을 붙들고 아직 늦지 않았다. 이 결혼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었다. 친척 중 몇 명은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결국 사기당할 것 아니냐며 호통을 쳤다. 철수와 미영도 그동안 엄마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다짐은 했지만 막상 친척들의 강한 반대를 한꺼번에 듣자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결국 영희는 식전 대기실에 이 친척들을 직접 불렀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담담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 뒤에 차분히 말했다. 내가 평생 동안 여러분 위해 전 부쳐주고 명절이면 제사상 차리고 바쁘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지요. 근데 나는 왜 내 행복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요? 이제 제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친척들은 처음엔 더 거칠게 나오려고 했지만 영희의 모습에서 묵직한 진정성이 느껴지자 할 말을 잃었다. 식전 대기실 문 밖에 서 있던 성진도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그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한 탓일 겁니다. 결코 사기나 재산 탈취 따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언제든 제 앞에서 저를 질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 우리 두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순간 방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방해를 가장 앞장서던 친척들도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뭐 이미 다 이렇게 된 거고 본인이 좋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슬쩍 물러나고 말았다. 감동적 예식, 자식들의 뒤늦은 눈물. 조금의 소란이 지나간 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작은 꽃장식이 놓인 예배당 내부는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성가가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지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주례를 맡아줄 신부 혹은 목사가 뒤편에 대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소수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근거리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자 드디어 영희가 하얀색 드레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눈빛만은 신부 특유의 설렘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듯 했다. 의자 사이를 따라 걸어나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성진이 예식장 앞 단상에서 영희를 기다리다 곧장 그의 팔을 내밀어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다. 한쪽에서는 철수와 미영이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음에 걸리는 점이 많았지만 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찡한 감정이 올라왔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다. 결국 철수가 눈물을 훔치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바보였어. 엄마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작은 행복이었을 텐데 괜히 재산 걱정만 하느라 미영도 숨죽여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로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줘야 했는데. 주례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짧은 덕담을 전했다.
주례사가 끝나자 성진이 준비한 짧은 편지를 읽었다. 나는 이제야 인생 후반부의 여유와 감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영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이 순간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는 분명합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진 씨,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더욱 소중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윽고 결혼 선언이 이어지자 작은 예식장이 밝은 공기로 가득 찼다. 비록 성대하거나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흠잡지 못할 진심과 애정이 느껴졌다. 철수와 미영은 엄마를 향해 다가가 각각 엄마 정말 미안했고 그리고 축하해요. 늦게라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하고 얼싸안았다. 영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됐다. 이제 괜찮아. 나도 너희 이해하고 나도 미안해라며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성진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잘 부탁드려요라는 말에 철수와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후 영희와 성진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어딘가 전원주택도 알아봤지만 우선은 도시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서 살자고 의기투합했다. 오전이면 둘이 나란히 장을 보러 가고 오후엔 공원을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다. 예전에는 고독한 시간을 달래던 텔레비전 대신 이제는 둘이 마주 앉아 직접 차를 끓여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영희는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은 성진 씨가 뭘 좋아하시려나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성진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다가도 뒤를 돌아 영희를 보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알려줘요 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자던 결심을 다시금 되새겼다. 처음엔 자식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어느 주말 철수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을 때 성진이 직접 내린 커피를 권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이 남자 생각보다 엄마에게 세심하게 잘해주는구나 하고 은근히 안도했다. 미영 역시 가끔 들러서 엄마 요즘은 주말마다 뭐 하며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영희는 성진 씨랑 같이 텃밭에 채소를 심어볼까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라며 행복한 투로 대답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점차 이 두 사람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 나이에 웬 결혼이냐거나 별일 다 있네라고 수군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장을 보는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인다거나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 같은 말이 퍼졌다. 오히려 저렇게 서로 기대며 사시는 게 참 보기 좋다는 칭찬이 늘어갔다. 재산 문제도 큰 분쟁 없이 정리됐다. 미리 공증해둔 덕분에 자식들도 안심할 수 있었고 영희는 나중에 내가 세상을 뜨면 철수와 미영에게 기본적으로 돌아갈 몫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었다. 성진도 나는 내 소유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남겨두고 영희님의 것에는 조금도 손대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렇게 깔끔히 정리되니 더 이상 재산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 자식들은 차츰차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고지 하며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영희와 성진은 새로 꾸민 작은 정원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담장 너머로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산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영희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살며시 성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늦었지만 용기 냈더니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네. 성진은 눈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맙죠. 외롭던 인생 후반기에 이렇게 따뜻한 동반자를 만나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은 날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신혼 부부처럼 작고 사소한 행복에 눈을 반짝이게 되었다. 때로는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때로는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방문 온 자식들이나 친지가 두 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면 영희와 성진은 마주보며 웃음 지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상 속 소소한 걱정이나 노년에 겪는 신체적 불편함도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극복하는 모습 속에는 참된 사랑의 형식이 묻어났다. 이처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가며 그들은 차츰차츰 주변의 인정을 받았고 자식들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다. 결국 영희와 성진의 재혼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으며 이들은 노년기에 들어서 새롭게 꽃피운 사랑을 한층 뜻깊고 소중하게 여겼다. 말년의 불안과 외로움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 고된 시간을 견뎌낸 자식들도 늦게나마 엄마 아버님 잘 지내세요라며 배려의 한마디를 건네곤 했다. 이를 들을 때마다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굳게 결심한 덕분에 내 인생도 돌보고 새로운 가족도 얻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영희와 성진이 꽃피는 봄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둘을 둘러싼 모든 풍경이 마치 화사한 결혼식을 다시 열어주는 듯했다. 서로가 있는 한 더는 외롭지 않았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지만 그 인연이 주는 위안과 기쁨은 청춘 시절의 설렘 못지않게 값지고도 깊었다. 영희는 잔잔한 바람을 느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정말 잘했다. 내가 용기를 낸 걸 후회하지 않아. 그리고 성진은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었다. 그들의 노년은 이제 막 새로운 서막을 연 것이다.